6대 이후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 그중 하나는 대부분의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처방전과 15분 정도의 시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분 동안 그는 당신의 전립선이 커졌다거나 방광이 예전처럼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다거나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씩 깨는 것이 당신 나이대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증상이 악화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이나 시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5분 안에 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말썽을 부리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인슐린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호르몬에 민감하고 염증에 민감하며 혈류에 민감하고 대사활동이 활발한 조직입니다. 즉, 매일 혈류를 통해 인슐린분에 도달하는 모든 것, 즉 체중, 인슐린 수치, 염증 정도, 식단, 수면, 신체 활동 등이 인슐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BPH, 전립선이 커진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에 마법처럼 효과가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식료품도 정확한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혈뇨, 발열과 배뇨 증상, 심한 하복부 통증 또는 배뇨불능과 같은 증상을 무시해도 된다는 유튜브 영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며 희망사항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NIDDK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천.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단이 전립선 비대증 BPH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예방 요인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임상 연구 및 문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생활 습관 변화, 식습관, 체중, 신체 활동, 그리고 특정 식품 성분이 비뇨기 증상과 전립선 자극 및 성장을 유발하는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원천.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데 많은 남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쯤이면 단순히 짜증만 내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낮은 삶의 질을 조용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들은 2번 일어서기 싫어서 영화관을 피하고 있다. 그들은 복도를 급하게 지나가야 할 일이 또 생길 거라고 몸이 이미 예상하고 있어서 얕은 잠을 자고 있다.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낮은 삶의 질을 조용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5가지 식이요법 전략 60세 이후 전립선 건강, 특히 증상 완화, 자극 감소, 방광 습관 개선, 전립선에 더 나은 내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과장 광고나 기적의 치료법,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1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단 전략은 가장 이국적인 견과류, 가장 희귀한 열매 또는 가장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립선이 수년간 살아온 생물학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번. 올리브 오일에 익힌 토마토.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 성분 중 거의 모든 남성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남성은 극히 드문 것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부여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인데 전립선은 다른 많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리코펜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연구자들은 리코펜이 노화된 전립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과장 광고보다 정직함이 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리코펜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망하지만 결과는 엇갈립니다. 관찰 데이터와 기존 연구는 고무적이며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전립선 조직 변화의 일부 측면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문헌 검토 결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치료제로서 리코펜의 효능을 확실히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큼 충분한 고품질 무작위 대조 시험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토마토가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과학적 근거를 과장한 것입니다. 원천. 하지만 치료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유용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전립선 변화는 단순히 기계적인 크기 증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경미한 염증, 세포 신호 전달 변화, 국소 호르몬 대사 변화, 그리고 복부 지방 증가, 인슐린 수치 상승,
혈관 기능 장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사 패턴 변화까지 수반됩니다. 리코펜은 이러한 여러 경로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리코펜은 항산화제이며 염증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립선 세포가 산화 손상에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식단의 전반적인 이점까지 고려하면 토마토는 매우 현명한 식품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중요합니다. 생토마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려면 익힌 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넣고 익힌 토마토는 더욱 좋습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열이 리코펜의 방출을 돕고 지방이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충제라는 개념 대신 습관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선, 흰콩 또는 통곡물 위에 얹어 먹는 지중 해식 소스. 토마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양파를 넣고 천천히 익혔습니다. 생선, 흰콩 또는 통곡물 위에 얹어 먹는 지중 해식 소스. 이렇게 하면 유망한 영양소를 반복 가능한 주간 섭취 패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원래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보다 나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성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건강한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단에 콩류나 채소를 포함하면 염증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대체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로 및 대사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를 이미 줄인 셈입니다. 네, 리코펜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법의 성분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토마토를 넣어서 요리하는 것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조리한 토마토 요리는 60세 이후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지속 가능한 전립선 건강 개선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에어 호 가능하면 가공육이나 정제된 전분보다는 올리브 오일, 채소, 콩, 생선 또는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세요. 그렇게 해서 음식은 오락거리가 아닌 일종의 보조 수단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4번. 호박씨. 작은 식품이지만 실제 인체 데이터. 이제 우리는 많은 남성들이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간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박씨. 그리고 유행하는 전립선 건강식품들과는 달리 호박씨에는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많은 것들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배뇨 증상을 보이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제 인체 임상 시험 데이터, 전립선 비대증 BPH를 시사하는 하부 요로 증상을 보이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에서 12개월 동안 호박씨를 섭취한 결과 위약군에 비해 증상 점수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시안류를 포함한 식품에 함유된 식물성 스테로id 중 하나인 베타시토스테롤이 경증에서 중등도의 BPH를 가진 남성의 요로 증상 및 요류량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또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뇨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항상 전립선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능 개선과 자극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 그건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초음파 검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상에 대한 실제 경험입니다. 그것은 약한 물줄기입니다. 망설임, 소변이 멈췄다 다시 나오는 증상, 방광이 아직 완전히 차있지 않은 듯한 느낌, 밤중에 깨어나는 일, 모든 심부름을 화장실 위치 지도로 바꿔버리는 절박함. 호박씨는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닌 흥미로운 식품입니다. 피토스테롤, 마그네슘과 아연을 비롯한 미네랄,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식품은 아니지만 전립선 건강에 매우 적합한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흔히 어지럼증, 성기능 부작용, 혈압 문제 등을 걱정하는 약물과는 달리 호박씨는 그러한 양리학적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박씨가 적절한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합리적인 1차 영양 보조제 또는 추가 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미에 오트밀 위에 뿌려 드세요. 노타, 그것들을 씨와 섞으세요. 또는 그냥 한 줌 정도 집어 드세요. 또는 아침에 소량을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룻밤만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약물은 대개 하나의 경로를 촉진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간단한 문장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호박씨는 특별히 눈에 띄는 식품은 아니지만 비뇨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들의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석류. 유망하지만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L, 석류. 당신은 아스트로소스. 그렇다면 왜 목록에 계속 넣어두는 걸까요? 남성들은 무작위로 정해진 환경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치료사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여합니다. 항염증제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사용하시라고 원하는 렌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지지생물학. 이것은 특히 만약 석류를 사용하신다면 하지만 유익한 음식을 해로운 음식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유익한 음식을 매일 대용량 병에 든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설탕 폭탄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또한 이를 물, 수면, 운동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피, 석류 반컵, 그리고 음식을 함께 섭취하세요. 네, 석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 광고처럼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단을 더욱 폭넓게 실천하는 데 있어 똑똑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견과류와 미네랄, H. 이제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견과류, 그리고 혼란. 이것들 중 두 개는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립선 건강식품입니다. 그런 종류의 언어는 빠르게 퍼져나간다. 게다가 대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식단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질러트는 셀레늄 함량이 높아 유명하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프라질러트는 지구상에서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립선은 산화 균형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셀레늄이 중요하다는 사실에서 프라질너트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온라인 정보에서 간과하는 큰 차이입니다. 또한 셀레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를 즐기신다면 간헐적이고 신중하게 사용, 무분별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와 크기에 따라 한두 개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보조식품이지 전립선 건강에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비법이 아닙니다. 아몬드와 호두, 이러한 식품들은 노화하는 남성의 몸에 매우 좋습니다. 전립선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정제된 간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고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며 과일이나 요구르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체중, 허리둘레, 그리고 신진대사 건강은 비뇨기 질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박씨, 이미 다뤘지만 여기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영웅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땅콩 버터는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1위입니다. 그 주장은 근거 기반 전립선 비대증 치료 지침의 핵심으로 삼을 만큼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견과류 및 땅콩 버터 섭취에 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명확한 보호 효과를 보여줍니다. 원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더 나은 성숙한 결론으로 견과류와 씨앗류를 재료로 사용하세요. 소량의 믹스 견과류, 테이블, 브라질넛은 과용이 아닌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 또한 전립선이 기능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그리고 진정한 영양 섭취는 나쁜 마케팅보다 훨씬 덜 극적인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리, big. 자, 이제 1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제가 견과류 하나, 베리 하나, 분말 하나 또는 스프레드 하나가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실망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전반적인 패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가 풍부하고 가공식품과 포화지방이 적은 식단과 유사한 식습관이 전립선 비대증, BPH 위험 감소 및 증상 완화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운동, 단백질의 질, 미량 영양소의 충분, 그리고 식단 조절이 증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원천. 이 숫자는 왜 이런 거죠? 전립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덕을 얻었다면, 혈당이 불안정하다면,
만약 당신의 식단이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며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이 기능하려고 애쓰는 환경 전체를 바꿔놓는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저 접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의 4분의 1, 4분의 1씩. 올리브유는 주요 첨가 지방입니다. 씨앗과 견과류는 정량으로 준비하세요. 토마토 베이스. 일반적인 사용. 과일은 초가공된 단 음식을 대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도로 가공된 스낵, 설탕이 든 음료, 저녁에 과식을 했다. 너무 하루 중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했습니다. 대형 독감. 마지막 요점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들이 식단과 전립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직 성장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는 방광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NIDDK,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합니다. 원천. 그리고 이것은 나쁜 생활 습관에 마법의 음식 하나를 더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작게 쌓으면 토마토를 주재료로 한 요리, 호박씨, 빅, 식이섬유 함량 증가, 늦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매일 걷기, 체중 감량,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 섭취를 매일 줄여나가세요. 저스택은 강력합니다. 끊임없는 긴박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저녁 식사, 교회 예배, 장거리 여행, 손주 학교 행사 등에서 출구를 살피지 않고도 편안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의 의미입니다. 친구야. PA. 하나.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나이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듣고 있어요. 염증을 감지합니다. 듣는다. 인슐린과 신진대사 건강 상태를 감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음식의 품질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악화될 때 단순히 운이 나빴다거나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은 질문을 하세요. 지난 5년 동안 복부 지방이 증가했나요? 내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일까?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걸까요? 아니면 방광 훈련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수면 부족을 치료하고 있는 걸까요?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걸까요? 아니면 방광 훈련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수면 부족을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고 있는 걸까? 내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한 가지 약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들은 누구를 탓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회입니다. 변화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희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를 위한 전립선 건강에 좋은 간단한 일상식단, 제가 이걸 만들어 볼게요. 만약 제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사로 시작하세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또는 계피, 호두, 씨앗 한 스푼을 넣은 오트밀 또는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와 과일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또는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와 과일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커피가 급박감을 악화시킨다면 오늘 점심 메뉴를 구성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을 넣은 렌틸 콩 수프, 다진 채소를 넣은 콩 샐러드, 토마토와 채소를 곁들인 생선, 닭고기와 퀴노아, 그리고 푸짐한 야채가 곁들여진 요리, 오이, 토마토, 올리브 오일, 채소, 콩류가 들어간 지중해식 샐러드. 오후 간식을 먹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먹으세요. 견과류 한 줌, 호박씨, 과일, 플레인 요구르트, 야채와 후무스. 당신이 팔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좋은 간식 하나하나가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을 하나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디저트, 그리고 몸이 오락거리가 아닌 음식으로 인식하는 식사가 더 많아집니다. 염분 함량이 적은 가공식품 형태의 레스토랑 음식, 부담스럽지 않은 디저트, 그리고 몸이 오락거리가 아닌 음식으로 인식하는 식사가 더 많아집니다. 토마토 베이스의 콩스튜, 구운 야채를 곁들인 연어, 두부나 렌틸 콩에 올리브 오일과 채소를 곁들인 요리, 야채가 듬뿍 들어간 수프에 샐러드를 곁들이고 호박씨를 뿌렸습니다. 야간요가 심각한 문제라면
저녁 늦게 음료를 마셔 방광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은 박탈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일상활동. 네. 이 영상은 음식에 관한 영상이지만 식단과 증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를 위한 생활습관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식후 빠른 걸음으로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혈액순환 개선, 체중 조절 개선, 인슐린 민감도 향상,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방광 기능에 대한 자신감 향상 등이 그 예입니다. 원천, 그것이 바로 남자가 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시식해보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제 나는 위험한 안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음식은 증상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토마토 소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심각한 경고 표지판 위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발열과 오한, 배뇨통 또는 빈뇨 증상이 있는 경우 소변에서 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NIDDK.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원천 또한 노년 남성의 모든 비뇨기 증상이 단순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약물 효과, 방광 기능 장애, 신경계 질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집증에 빠지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세요. 평가받으세요. 당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어른들은 그렇게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시할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복잡한 규칙 10개는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지만 알려주세요.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간략한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호박씨를 매일 넣어주세요. 토마토를 넣어 익힌 요리를 일주일에 3하루 화배를 5일과 함께 드세요. 식단 전체를 지중해식에 가깝게 바꾸세요. 저녁 늦은 시간에 음료, 알코올, 불필요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매일 걷고 복부 지방이 많다면 허리둘레 관리에 힘쓰세요. 그게 다입니다. 복잡한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의 부재 때문입니다. 단순한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을 4일 동안 실천하는 것보다 낫다. 마무리. 더 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약한 소변 줄기, 급한 배뇨, 망설임, 짜증.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보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어버립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스타입니다. 그것들은 여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공공행사가 위험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그들은 노화를 필요 이상으로 가볍게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들은 너무나 자주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다린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정착할 필요가 없는 삶에 만족합니다. 더 나은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따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체 신호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평가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약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절차를 따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체 신호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신의 수천 건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바꾸면 때로는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깨어있지 않음. 마법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미 있게. 좀 더 현명하게 식사하고 방광을 자극하는 대신 보호하고 몸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기적의 음식을 쫓는 대신 진정한 식습관을 만든다면 다시 25살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을 더 잘 잘 수도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방치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더 나은 지시를 기다리는 생물학적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더 나은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라면
60세 이후에는 전립선에 좋은 마법의 음식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립선이 자극받고 염증이 생기고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때까지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자격 때문에